자, 우리는 앞 영상에서 정수나 문자열 같은 임의의 상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특히 좀 더 큰 규모의 프로그램 작성을 위해서 사용자가 함수라는 것을 정의를 해서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출력할 수 있는 그런 함수는 어떻게 작성을 해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매번 프로그래머가 소스 코드에다가 기술한 데이터만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수행시킨 내가 입력한 값을 가지고서 계산하기를 원할 것이지, 프로그램을 작성한 프로그래머가 기술한 숫자들을 계산하는 계산기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계산을 하고자 할 때마다 매번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을 하고 수정하고 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무척이나 번거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동안에 뭔가 바뀌어질 수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에 대한 얘기를 오늘 시간에 다뤄보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지난 영상에서 작성했던 사용자 정의 함수는 맨날 똑같은 일만 할 수밖에 없었죠. 반면에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변수라는 개념을 첨가한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하나의 함수도 맨날 똑같은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가 호출될 때 어떤 값을 전달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좀 더 실질적인 형태의 함수를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이번 주차에 다루어지는 변수나 함수에 대한 개념들을 잘 정리하고 익혀둘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변하는 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어 감에 따라 한번 설정한 값이 끝까지 유지되어지는 상수와 달리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면서 그 값이 바뀌어질 수 있는 데이터,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한번 설정한 값이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상수와는 달리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그 값이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 그런 데이터를 우리는 변수라고 부릅니다. 사실 변수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자 한다고 하면 뭔가 값이 변하는 데이터, 이런 좀 복잡하고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릇에 비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재료들을 이렇게 그릇이나 이런 부분에 담아서 사용을 하겠죠. 자, 이때 내가 사용할 그릇들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각각의 그릇에다가 식별자, 소위 이름이나 번호나 이런 것들을 부여해 놓고 나서 사용을 하게 되면 내가 혼자 일을 할 때에도 그렇고, 또 특히 다른 사람하고 협업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이 변수인데, 우리는 그 그릇을 또 다른 그릇과 식별하기 위해서 고유한 이름을 부여할 것입니다. 함수에서도 그랬었잖아요. 하나의 함수와 다른 함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고유한 이름을 붙였었던 것처럼, 왼쪽에 있는 그릇을 우리는 N1, 오른쪽에 있는 그릇을 N2라고 이름을 붙여 놓는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왼쪽에 있는 그릇, 오른쪽에 있는 그릇, 이렇게 뭔가 복잡하고 또 길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N1에 N2에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아주 많은 수의 그릇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소 명료하게 식별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수에 부여되어진 이름을 가지고서 그 변수에다가, 그 그릇에다가 새로운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그 그릇에 들어있는 값을 다시 꺼내어서, 그러니까 빼내어서 참조해서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선 기억을 해둡시다. 사실 변수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이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 어떤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들을 보관해 놓는 메모리라는
주기억장치라는 곳에 탑재되어지게 되는데, 그 주기억장치 내의 어떤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일종의 주소값과 같이 내부적으로 매핑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우리는 현재 수준에서 굳이 그런 걸 살펴볼 필요 없이 하여튼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하나의 그릇을 준비해 놓은 것이니까 메모리, 주기억장치라는 곳에 현재 어떤 이름과 연관되어진 곳에 하나의 그릇을 저장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이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실제 메모리 어디인지 전혀 상관할 필요 없이 값을 저장할 수 있고 또 저장된 값을 다시 끄집어내올 수 있는, 참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러면 변수는 어떻게 사용을 할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앞에서 함수 사용을 했을 때에도 무조건 일을 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 함수는 이렇게 동작할 것이다 라는 걸 정의해 놓고 사용을 했었죠.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접근할 수도 없어요. 어떤 그릇을 메모리 어디에 할당할지 이런 것들도 정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짜고짜 접근을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변수를 먼저 선언하는 일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파이썬에서 혹은 다른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보면 변수는 사용되어지기 전에 먼저 선언해 줌으로써 생성해 줘야 한다라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의 선언은 어떻게 하느냐? 자, 변수의 선언은 파이썬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데 앞에 나와 있듯이 그저 어떤 이름에다가 무슨 값을 부여할 것인지를 기술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myvar equal sign 100이라고 쓰게 되면 저기 수학에서 equal이라는 것은 양변의 값이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현재 오른쪽 표현식의 값을 왼쪽에 집어넣어라 라는 대입의 의미로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양쪽이 같다라는 게 아니라 물론 대입이 되어지고 나면 결과적으로 같아지겠죠. 그런데 양쪽이 같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대입의 처리가 일어나는 그런 표현이 되어져서 myvar이라는 이름의 하나의 그릇을 준비해 놓고 그 그릇에 100을 집어넣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파이썬 프로그램 내에서는 모든 변수라는 어떤 그릇을 통해서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값들을 집어넣어 가면서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꼭 선언해 줘야 하는 것이고 선언하는 표현은 다음과 같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값을 어떤 이름의 그릇에다가 집어넣는 형태로 하나의 변수를 선언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각각의 변수들을 하나씩 별도의 문장에다가 일일이 나열해 주어도 되는데 그러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는 2, B라는 변수는 3, C라는 변수는 4 이런 식의 개별적인 변수 선언문을 따로 나열하는 건 좀 번거롭다 싶으면 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이름에 대해서 어떤 값들을 초기에 집어넣는다라는 형태로 하나의 문장에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예에서 보면 A라는 변수에는 2라는 값이 B라는 변수에는 3이라는 값이 C라는 변수에는 4라는 값이 각각의 변수의 식별자 나열 순서대로 각각의 초기 값들이 할당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한 번에 초기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C 언어 같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해봤었다라고 한다면 이 지점에서 좀 의아한 점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변수를 생성을 할 때 그 변수에 어떤 자료를 집어넣을 것인지 즉 데이터의 자료형을 기술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그저 특정 이름을 갖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지 그 그릇에다가 어떤 타입의 자료를 담을지는 변수를 생성할 때 한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만든 그릇에다가
어떤 자료형의 데이터도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myVAR에 현재는 100이라는 정수 상수 값을 집어넣었지만 정수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 필요하면 3.14 같은 실수를 담을 수도 있고 심지어 hello라는 문자열을 담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지난번에 print라는 함수를 통해서 어떤 값들을 출력해 볼 수 있었죠. 자, 이때 내가 myVAR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출력하도록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빨간색 글씨로 오류 메시지를 내주죠. 자, 오류 메시지를 봤더니 myVAR이라는 이름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는 오류가 난 거예요. 왜? myVAR은 우리가 아직 변수나 함수로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뭔지 모르겠다라고 오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myVAR이라는 변수에 100이라는 값을 넣어 주어라 라는 의미로, 다시 말하면 100이라는 값을 갖는 myVAR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 이제 myVAR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후에 myVAR이라는 변수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100이라는 값을 갖고 있다 라는 형태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myVAR이라는 변수의 타입, 자료형을 확인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출력하기를 현재 typ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myVAR이라는 변수의 타입을 출력해라 라고 한다면 그때는 뭔가 정수형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파이썬 대화식 모드에서는 굳이 print라는 함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걸 알려주면 좀 헷갈릴 위험이 있는데 그래도 간단한 테스트를 위해서 확인해 봅시다. myVAR이라는 변수 이름만 써주면 myVAR이라는 표현식의 값이 출력이 되어져요. 그냥 우리가 100이라고 쓰면 100이라는 상수의 값이 출력되는 것과 내가 말한 걸 다시 이 파이썬 해석기가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한 대로. 따라서 type myVAR이라고 해준다라고 하면 굳이 print라는 구문을 써주지 않더라도 정수형이다라고 출력을 해주기는 합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파이썬 대화식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스크립트 모드에선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다 헷갈리면 출력이 필요하면 항상 print라는 출력문을 통해 출력을 해줘야 한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myVAR이라는 변수에다가 3.14를 넣어라 라고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myVAR 값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이젠 3.14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더불어서 타입하기를 myVAR의 자료형이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는 부동소수점수 형태로 나타나는 실수형이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는 myVAR에다가 hi라는 문자열을 집어넣고 나서는 이제 myVAR에 뭐가 들었니? 라고 물으면 hi가 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역시 myVAR이라는 것의 타입이 뭐니? 라고 하면 string, 캐릭터 string, 즉 문자열이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파이썬에서의 변수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도 담을 수 있는 그런 변수이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반면에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선언해 주어야 한다. 초기에 어떤 값을 갖는 변수이다 라는 형태로 선언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후에 내가 원하는 값을 얼마든지 교체해 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떠한 자료형도 담을 수 있는 변수다 라는 것은 굉장히 융통성 있어 보이고 굉장히 편리해 보일 수 있어요. 다만 뭔가 자유가 많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좀 책임이 수반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때 특별한 자료형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서 이 변수에 내가 부적절한 값을 실수로 집어넣을 수 있는 위험성을 프로그래머인 내가 안고 가야 한다라는 점도 좀 기억을 해둘 수 있게 바랍니다.
잘못 사용되어질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현재 프로그래밍에서 이 equal이라는 기호는 수학적으로 같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대입의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했었죠. 뭐 변수를 생성을 할 때이던 여기서처럼 처음 변수를 생성할 때든 혹은 중간에 이미 생성되어진 변수의 값을 대입할 때이던 언제나 오른쪽 표현식의 결과값을 왼쪽에 넣어주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다만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릇과는 좀 다른 개념, 다른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변수에는 오로지 하나의 데이터만 유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오로지 하나의 데이터만 유지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예를 살펴봤듯이 내가 어떤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변수에다가 num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100을 집어넣었다 라고 하면 그래서 변수를 만들었다 라고 하면 현재 num이라는 그릇에는 10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이제는 3.14를 넣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num이라는 변수에 100도 3.14도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집어넣은 값만 유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예를 통해 살펴봤었잖아요. myvar에다가 100을 집어넣었지만 이후에 myvar에다가 3.14를 집어넣으면 이제 myvar 값은 3.14만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hi를 집어넣으면 이제는 hi 값만 유지하게 되는 거죠. 어느 경우라도 마지막에 유지한 데이터 하나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변수의 기본 특징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 또 있어요. 일상적인 생활의 그릇에서는 그 그릇에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사용을 하면 그릇이 비워지겠죠. 없어진단 말이에요. 컵에 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컵에 있는 물을 내가 마셔버리면 혹은 다른 어떤 음식을 만들 때 사용을 해버리면 그 컵에 있는 물은 그냥 소모되고 말 거예요. 하지만 프로그래밍에서 이 변수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는 무한 생성된다라는 거예요.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자, 우리 앞에서 보면 현재 myvar이라는 변수의 값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했죠. 한번 해봅시다. 다시 프린트 해가지고서 myvar에 뭐가 들어있니? 라고 보니까 여전히 hi라고 들어있다 라는 것이 출력이 되어져요. 한번 더 해봅시다. 프린트 myvar에 뭐가 들어있니? 라고 한다면 역시 hi라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 표현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얘가 문자열이니까 그냥 계속 재생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타입의 데이터가 들어있든 간에 그 해당하는 변수 이름을 통해 다양한 표현식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변수의 값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변수의 값은 언제 바뀌겠어요? 그렇죠. 새로운 데이터가 할당되어질 때, 새로운 데이터가 그 변수에 집어넣을 때 그때까지 계속 데이터가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